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년 시험을 위해 이제 기본 개념반 개강을 했는데요. 그 기본 개념반의 복습 스터디를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 주제씩 저희 기본 개념반 끝날 때까지 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올라가니까요. 아마 기본 개념반 다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제 생각에는 뭐 한 달에 지금 올라가는 주제의 숫자가 대략 20개에서 25개 정도 될 테니까요. 한 50개 정도의 주제로 저희가 전체의 기본서의 내용을 다 회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용은 저희 기본 개념반 수업과 같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니까 기본 개념반 수업 들으시면서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는 주제는 바로 첫 번째 공공재로서의 행정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주제일 거고요. 행정의 성격, 행정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공재로서의 특징. 공공재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하시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합도 하고 배제도 하는 재와 우리가 프라이빗 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적 재화가 들어가게 되고요. 번역이 너무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적 재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민간재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재화. 주로 시장 상품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되게 많은 상품들이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치재라고 이야기해서 시장에서 절대 공급이 안 되는 재화들, 이런 재화들은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경합을 하지 않습니다. 비경합. 근데 배제는 시켜요. 자, 이런 거에 우리가 톨구스, 바로 요금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요금제는 자연 독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포인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합은 안 하는데 배제를 시킨다라는 거. 일단 배제를 시킨다라는 건 돈 받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로 요금제에 해당하는 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드는 예시는 공단기의 인강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자연 독점될 수 있는 재화들은 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비배제성 경합성입니다. 배제는 안 시키는데 경합은 해요. 고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바로 공유자원, 커먼 풀 구스가 되죠. 그래서 과잉 소비되고요.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연자원들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암기표를 보면 암기표에는 제가 예시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기출되는 예시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여기가 바로 공공재, 경합도 안 하고 배제도 안 하는 재화.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시장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재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등대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를 보실 때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보다 어디가 포인트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경합성과 어디 있죠? 경합성과 그다음 비경합성. 배제성과 비배제성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중심으로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암기 전에 반드시 이해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선지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의 개념을 설명하는 선지들은 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 증대. 제가 뭐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익, 그 다음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행정, 좁은 의미의 행정이었죠. 그래서 행정은 사회의 공익, 공공의 이득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제일 좁은 의미로 행정은 행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 하지만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행정은 제가 정부가 여전히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이지만 좁은 의미로 얘기를 했을 때 이걸 국민들이 다 같이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행정의 개념, 행정의 의의를 설명하는 파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 요건 사적재와 프라이빗 구스에 대한 설명.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은 이게 바로 배제성이에요.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커먼 풀 구스, 공유 자원에 대한 내용이죠.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 지금 요걸 공공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공공재와 공유 자원 모두 다 배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행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등대 같은 재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재에 가까운 건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것, 비경합성, 그 다음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제성이 없을 때, 다시 얘기해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 특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어떤 것은 개인의 합리성의 축으로 인해서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 이게 바로 우리 공유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재의 비극 설명할 때 이런 표현 써요. 공유재를 만약에 열심히 누군가가 이용해서 고갈돼, 그럼 열심히 누군가 이용하는 사람들,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 자, 근데 이 공유지의 이러한 고갈 현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 이게 다수에게 분산. 그래서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이 등장을 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굿모닝 행정학 정리하려고 합니다. 굿모닝 행정학은 내용을 막 설명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강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는 정말 여러분들 복습. 아, 맞아. 우리가 이런 거 봤었지.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저하고 유튜브로도요. 전체 기본 개념의 내용,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이 과정 다 완강하시는 동안에 진짜 지치지 말고 매일 아침 6시 반에 업로드가 되니까 꼭 본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꼭 매일매일 본인의 좋은 시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내일 만날게요. 안녕.